네, 안녕하세요. 청각박사 박성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이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 한번 여러 가지 문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이제 각 그 보청기 회사에서 어떤 기밀 문서 같은 어떤 귀한 자료가 이제 하나 입수가 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보청기의 이제 기능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제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보청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검색을 하셨던 분들을 보면은 각 이제 보청기에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부분을 이제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각 회사마다 뭐 소음을 줄이는 기능이나 뭐 말소리를 탐지하는 기능이나 이제 사실 그거는 각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6개월, 1년 이상 사용을 해보지 않고는 그게 어느 정도 내 귀에 효과가 있는가를 이제 사실은 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 말고 아주 객관적으로 이 보청기의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기능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을 GMP라고 하죠. GMP를 받은 어떤 회사에서 갖춰야 되는 어떤 그런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귀가 주파수 대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듣는지 아마 아시죠? 예전에 저번에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보통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듣습니다. 2만 헤르츠. 상당히 많이 듣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 말고 우리 고양이라든지 강아지, 그런 부분들은 한 3만 5천 이상까지도 이제 듣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을 훨씬 더 많이 듣는 거죠. 우리 돌고래라든지 이제 초음파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초음파. 그거는 이제 훨씬 더 많은 한 6만 헤르츠, 뭐 한 5만 헤르츠 이상에 있는 주파수 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리가 굉장히 크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듣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일단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의 어떤 주파수 대역에서 이제 소리를 듣는 거죠. 우리 라디오 주파수 이런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변조 주파수에서 이제 주파수를 되게 변환해서 이게 우리가 소리를 듣는 그런 과정들이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어떤 1초당 어떤 이제 압축상, 희박상이라는 어떤 사이클이 있어요. 예, 그리고 소리의 진동폭 한 번의 진동, 이걸 1헤르츠라고 하고요. 10번 정도 듣는 거를 이제 10헤르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만 헤르츠면 1초에 2만 번의 어떤 요동치는 소리를 이제 우리가 주파수 소리로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높은 소리입니다. 2만 헤르츠라는 건 아주 고주파수 대역의 소리거든요. 2만까지 듣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거의 태어나면서 돌 되기 전에 2만 헤르츠는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19,000헤르츠는 이미 손실되고요. 나이가 한 60 정도 되잖아요. 나이가 60 정도 이상 되면 청력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뭐 한 10,000헤르츠 이상은 거의 듣지를 못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깝지만 20대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도 이제 점점 노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14,000헤르츠 정도 이상 듣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 달팽이관의 바깥쪽 부분, 그죠? 바깥쪽 부분, 이제 입구 부분이죠. 입구 부분이 이제 노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제 손상이 되는 부분이고, 그만큼 뭐 아예 못 듣는 영역이라고 하니까 한 80데시벨 이상 정도 소리도 듣지 못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적어도 이렇게 청력이 우리가 이제 20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000헤르츠라 칩시다. 10,000헤르츠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를 소리를 들어야지 우리가 말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청력 손실이 돼서 뭐 20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3,000헤르츠 정도, 2,000헤르츠 정도까지는 아주 잘 들어요. 근데 2,000헤르츠 이상부터는 소리가 굉장히 안 듣는 어떤 청력이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어떤 소리는 굉장히 잘 들을 수가 있죠. 근데 2000헤르츠 이상의 어떤 단어들 있죠. 음소들. 예를 들어서 시읒이라든지 지읒, 이제 자음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거의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말에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당신 식사해서 여보 식사했어요 하는데 여보 당신 이런 말은 뭐 어느 정도 들릴 수 있지만 식사할 때 시읒 발음이 딱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들릴까요? 당신 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이제 구분성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주파수 내에서 소리를 듣는 게 엄청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보청기에서도 이제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각 주파수 대역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에서 2만까지 들으면 참 좋지만 나이가 이제 한 50에서 60 정도 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주파수 대역이. 그래도 최소한 8,000헤르츠 정도까지는 들을 수 있어야지 우리 말소리에,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말소리에 거의 한 8, 90% 정도가 100헤르츠에서 한 8,000헤르츠 정도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청기를 꼈을 때, 그죠? 보청기를 이제 착용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귀가 어떤 부분이 손상이 된 부분을 보청기가 보완을 해주는데, 그럼 적어도 100에서 한 8000Hz 정도까지는 소리를 증폭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이 보청기가 뭐 100에서 4000Hz 정도밖에 증폭을 못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증폭이 안 되면은, 그죠? 소리는 4000Hz 정도까지는 소리가 들리겠지만, 그 이상의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아예. 보청기를 꼈을 때. 그쪽 이상 주파수 대역은 포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떨까요? 아주 소리는 들리겠지만 이 보청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카트를 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주파수 범위를 또 알고 또 보청기를 구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떤 보청기를 어떤 상담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사실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 내부 문건에다가 그런 부분들은 보청 회사들이 잘 오픈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알 수 있는 부분은 좀 아시는 게, 내 귀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에 대해서 보청기를 소리 들었을 때 조금 더 풍성하게 내가 이제 잘 듣고 있는가라는 걸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각 회사에서 어떤 이제 제품별로 다 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거 최근에 나온 어떤 보청기별로는 어떤 주파수 대역을 갖고 있는가를 이제 아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입수된 거를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각 보청기 회사 이름을 다 제가 말씀드리고 하면 좋겠지만, 또 내부 문건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유추를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한 10개 브랜드, 15개 브랜드 정도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일단 들어오는 어떤 브랜드는 한 7, 8개 정도 됩니다. 그 회사들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자, 일단 독일 회사입니다. 독일 회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S로 시작하는 회사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아실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2023년도 4월 달에 등록된 보청기인데, 거기 보청기를 보니까요, 200Hz에서 6000Hz 정도까지 듣습니다. 네.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6000Hz 정도밖에 못 듣는다는 뜻이죠. 6000 이상의 소리가 들어오는 건 이 보청기가 소리가 들어오더라도요, 네, 증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000Hz 정도까지만 잘 듣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근데 소리가 좀 높아집니다. 일반형의 어떤 리시버, 스피커가 아니라 조금 더 출력이 좀 높은 스피커 같은 경우 파워형이라고 하는데, 이 파워형 보청기는 5000Hz 정도밖에 듣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5000Hz 이상의 소리는 이제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스위스 회사입니다. 스위스 P로 시작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어떤 제품들이 200에서 8000Hz 정도까지는 다 커버하네요. 예. 상당히 좀 그 주파수 범위가 좀 넓은 편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W라는 회사 있습니다. 덴마크라는 회사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독일 회사와 합병된 회사입니다. 예, W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200에서 8000Hz 정도까지 듣습니다. 예, 이 보청기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사실 이 보청기가 굉장히 고주파수 대역을 좀 더 많이 듣게끔 해주는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8000Hz 정도까지 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덴마크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였는데, 이제 덴마크 회사로 이제 되면서, B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나쁘지 않습니다. 200Hz. 200Hz는 보통 저주파수 대에서 좀 소리를 듣는 게 좀 용이한지 거의 대부분 200Hz까지 듣네요. 200Hz에서 또 7528Hz 정도까지 듣습니다. 네, 8000Hz에서는 좀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7500Hz까지 들으니까 상당히 주파수 범위는 굉장히 많은 넓은 범위에서 듣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청기가 있습니다. 덴마크 회사고요. 자, 이 회사는 브랜드가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회사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주파수 범위가 더 넓은데요. 100Hz에서, 자, 보통 아까 200Hz라고 했잖아요. 200Hz도 좋지만 100Hz면 더 좋겠죠. 100Hz에서 8900Hz까지. 와우. 8900Hz. 8000Hz까지도 사실은 저 보청기가 주파수 대역에서 소리를 증폭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 보청기는 8900Hz까지 듣네요. 상당히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소리를 증폭을 해서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S라는 보청기가 하나 있네요. S라는 보청기가 있고, 미국 보청기입니다. 이 보청기는. 근데 이 보청기는 좀 안타깝네요. 최근에 나온 보청기,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예전 보청기는 모르겠는데, 최근 보청기는 거의 대부분 제 보청기가 파워형이 아니라 일반형인데도 200에서 5000Hz 정도밖에 못 듣습니다.
이건 조금 안타깝습니다. 5000Hz에서 더 이상의 소리가 들어오면은 그건 듣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어떤 이제 연구진에서 그냥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뭐 크게 필요치 않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의식을 하고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5000Hz 이상의 소리도 우리한테 필요한 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000Hz는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U라는 보청기가 있습니다. 아까 P라는 스위스 회사랑 같은 비슷한 회사인데 크게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선호하는 보청기거든요. 근데 이 보청기도 보니까 200에서 8000Hz 정도의 주파수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나안에서 쓰는 또 H라는 보청기가 있는데, 아까 스위스라는 P라는 보청기가 같은 회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들어오는 회사인데, 이 보청기도 제가 보니까 200에서 8000Hz 정도까지는 주파수를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파수 범위가 넓으면 좋죠. 근데 이 이제 각 회사들이 주파수 범위를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0Hz 정도까지, 12000Hz까지 넣으면 좋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쪽에 있는 고주파수 대역이 소리가 들어왔을 때 소리가 좀 고주파수다 보니까 깨지거든요. 그 고주파수 소리를 쉽게 우리 인간이 달팽이관에서 내는 소리랑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들었을 때 아주 깨끗하게 아주 정교하게 듣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소리가 들었을 때 좀 깨지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왜 우리 보청기를 꼈을 때 되게 막 챙챙챙챙 하는 소리나 아니면은 뭐 접시 부딪히는 소리라든지 물 흐르는 소리 쉬 하는 소리 있죠. 그게 다 고주파수 대역에 있는 소리거든요. 그쪽에 있는 주파수 대역을 사실은 이 보청기라는 스피커가 증폭기를 통해서 나오는 스피커가 굉장히 걸러져서 아주 깨끗하게 들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사실 고주파수 대 내고는 쉽죠. 내고는 쉽고 그리고 실제로 낼 수는 있던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주 이제 인간의 기처럼 내는 게 쉽지 않아서 아마 좀 이렇게 주파수를 커트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고주파수 대 있는 소리가요. 소리가 꽉 맞지 않으면요. 소리가 좀 새거나 제대로 소리가 귀 안쪽으로 고막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으로 새게 되면은 그걸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삐 하거나 그죠? 화울링이라고 그러죠. 우리 왜 마이크를 어떤 노래방 갔을 때 스피커가 이렇게 근처에 가면 삐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것처럼 어떤 스피커하고 어떤 마이크가 어떤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게 되거나 아니면 소리가 증폭된 부분에서 어떤 이제 잡히지 않으면은 그게 화울링이처럼 피드백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좋지 않잖아요, 우리 귀에. 그래서 사실은 아까 S 독일 회사라든지 미국의 S 회사 두가 다 그렇게 S 회사예요. 그 회사들을 보면은요,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떤 이제 그렇게 원천적으로 그렇게 소리가 나는 부분을 차단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점은 있겠죠. 그쪽에 있는 소리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그쪽에 있는 소리 자체가 이제 증폭이 되지 않으니까 피드백이 날 수 있는 확률 자체를 굉장히 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진에서 봤을 때는 8000Hz까지 우리가 들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한 4000Hz에서 한 5000, 뭐 많으면 6000Hz 정도까지는 우리 주로 말소리가 한 70% 이상 정도까지는 70-80%, 뭐 좀 많게는 한 80%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자기네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난청이 있는 경우 그 정도까지 들으면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보청기의 어떤 보청 효과를 볼 수는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소리가 피드백이라든지 잡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나는 거를 날 수 있는 부분을 좀 애초에 차단한다는 부분에서는 뭐 나름대로 선택을 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청각 쪽으로 손실이 있던 사람, 뭐 보청기를 통해서 좀 더 잘 들리는 거를 원하는 사람, 난청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면 원천적으로 아예 차단을 했기 때문에 이 보청기는 6000Hz 이상, 5000Hz 이상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고 보청기를 상담할 때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부분은 아마 제가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봤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내부 문건입니다. 그래서 쉽게 얻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고, 보청기를 구매하시기 전에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고 정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익했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